네. 처음부터 사업 설명, 이게 에이코어는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데, 초보 사업자들에게 에이코어를 중에서 사업 설명을 해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 전부 다 회사 소개, 제품 설명, 보상 플랜, 애터미 하는 이유, 비전을 다 이야기해야 되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의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셔도 되고, 전부를 하셔도 되고,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셔도 이게 사업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업 설명을 잘하고 싶은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사업 설명을 잘 할까요? 그거는 가장 잘하고 싶으면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하게 되면은 가장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박면 단장님이 초보 사업자가 하는 사업 설명회는 어떻게 할까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매일매일 사업 설명을 한번 이상 해보시고, 그리고 사업 설명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애터미 사업을 만나게 된 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2, 3분 시간을 정해놨고 해라고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도 3분 정도, 그리고 애터미 회사 소개 5분, 제품 설명 5분, 마케팅 플랜 15분, 이렇게 내가 애터미를 하는 이유 3분, 마무리 멘트 이렇게 마무리를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하나하나 하시면은 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다라고 박면 단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럼 사업 설명은 누구한테 해야 할까요? 처음에 누군가에게 내가 애터미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제 주변 지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만만하게 조금 편안한 친구들, 편안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거절을 하거나 그러면은 제가 상처를 입을까만.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을 골라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사업 설명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됩니다. 거절이 두려워서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한다면 빨리 성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절을 받는 만큼 성공이 빨라진다고 하니까 사업 설명은 자꾸 하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편안한 사람한테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애용하는 사람들, 애용자들, 그리고 부업자들, 사업자들. 근데 저는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나 스스로에게 사업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업 설명을 하러 가기 전에 내가 10이 떨어진다면 소비자나 애용자나 사업자들 나의 10을 보고 내가 어떤 열정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딸려오기도 하고, 애터미 사업은 별로 비전이 없는가? 저 사람 말하는 저 사람한테 힘이 없는데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고자 하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애터미 사업이 정말 비전 있는 일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일인지, 나 스스로에게 먼저 사업 설명을 하고 나서 소비자를 만나러 가고 사업자를 만나러 가고 부업자를 만나러 가는 게 그 사람들한테 비전 제시를 했을 때 그 비전이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 전에 나에게 먼저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 열정은 제품 때문에 열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보상 플랜에 열정을 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나에게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나 스스로에게 비전 제시를 나 스스로에게 너는 아침 일어나서 너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보상 플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꿈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러 갔을 때 가기 전에 항상 나 스스로에게 먼저 사업 설명을 하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내 사업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쩌면은 내 소비자들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낀 비전을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진솔하고 가장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내가 이 애터미를 하는 이유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서 이 애터미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해라고 안 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고 싶어서 내 꿈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어.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 노후를 책임지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있어.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가 이 애터미 일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비전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밖에 나가서 소비자를 만나고 보면은 다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코로나 시대에도 살아남은 게 애터미다. 그리고 앞으로 더 비전 있는 일이 애터미 일이다. 라고 내가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나가서 소비자들을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하면은 더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다들 힘들어 하시니까 공감대도 형성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애터미 비전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십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할 때는 그냥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제 마음대로 제가 느꼈던, 제가 해모임이 좋아서 해모임이 되어서 막 이야기를 제 소비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애터미 제품을 썼는데, 다른 네트워크 제품을 썼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내가 수당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애터미 제품을 쓰다 보면 돈이 된다라고 막, 소비자는 돈에 관심도 없고 제품에 관심도 없는데 제 마음대로 막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때 30대 30이 되면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막 이야기했더니 소비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설명도 소비자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애터미 비전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전을 알고 이 애터미의 보상 플랜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내가 제품 이야기만 한다면은 이 사람은 보상 플랜을 알고 싶은데 제발 좀 보상 플랜을, 이 소비자는 말은 안 하겠지만 제발 좀 보상 플랜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품 이야기만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채워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분이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보상 플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은 잘 모르겠고 내 꿈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소비자는 집에 갔더니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터미 보상 플랜은 몰라. 근데 버킷리스트를 쓰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는 거기에 맞춰서 애터미가 이 애터미 일을 하다 보면은 네가 살고 싶어, 이렇게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러면서 애터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근데 제품도 아직까지 안 쓰고 비전도 모르고 꿈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아직까지 제품도 안 쓰는 분들에게 비전을 이야기하던, 보상 플랜을 이야기하던, 제품 이야기를 나하고 아직까지 신뢰도 되지 않고 제품을 쓰지 않는 사람한테는 제품 이야기를 해도 나는 제품을 팔러 오는 사람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깊숙이 이 사람하고 신뢰가 쌓여서 내가 이야기하는 제품이 진짜 쓰고 싶다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제품이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제품을 쓰면은 수당이 들어온다라고 차츰차츰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한 지 오래된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겠죠. 저도 회원가입이 한 지 오래된 사람한테 비전 이야기도 했고 보상 플랜 이야기도 했고 제품 이야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제품만 쓰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는 애텀에 대한 비전을 전혀 모르고 사업 설명을 해도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분들의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요즘 제가 이 사람들을 이 소비자를 만나러 가서 다시 애터미 비전 이야기 사업 설명 사업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반응들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한번 이야기했을 때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이 또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반응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래되어서 반응이 없었다 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또 다시 찾아가서 이분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업 설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사업 설명을 해야 되고 오래되어서 내가 내버려 둔 사람한테도 사업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을 잘하고 싶잖아요. 처음 맞춤형 사업 설명을 해라고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참 하기가 힘들어요. 초보자일 때 저도 맞춤형 설명을 하지도 못했었고요. 초보 사업자들에게 맞춤 설명을 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조회에 들어오신 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손우선 사장님 저번에 엄소고 좀 부탁드릴게요. 손혜선 사장님, 저번에 도예국장님한테 다 설명해 드릴 때 스피치 한 달, 2주 스피치가 있었죠. 2번 스피치 건이 있었죠. 네, 손혜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금방 맞춤형 사업 설명회를 하라고 했는데 하기가 아직까지는 어려우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맞춤형 설명을 하고 싶은데 보통은 애들이 돈이 없고 그럴 때 엄마 카드로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네. 애터미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장 사업 설명을 나 혼자 하기가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폰서와 함께? 와, 정답입니다. 정답. 아, 맞아요. 꿀팁입니다. 스폰서 찬스를 쓰면 됩니다. 나는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내 스폰서님들은 경험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나의 스폰서님의 경험 자산을 내 경험 자산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이 소비자에 대해서 제가 모르잖아. 스폰서님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스폰서님에게 내 소비자의 상황과 그리고 이분이 어떤 제품을 어떻게 쓰고 있고 오늘 이 소비자를 만나러 갈 건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라고 스폰서님과 소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스폰서님은 그분의 상황들과 이분의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보상 플랜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지 이렇게 이 소비자의 상황을 알다 보면은 이 스폰서님이 손우선 사장님한테 이분을 만나러 갔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사장님이 스폰서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스폰서님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내가 혼자 가기가 힘들어. 그럴 때는 우리는 또 스폰서님 찬스를 쓰면 됩니다. 나 혼자 가시지 마시고 스폰서님한테 나랑 같이 동행을 해 주십시오 라고 본래의 법칙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가서 스폰서님이 내 소비자에게 사업 설명을 하거나 할 때 나는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앉아서 우리는 적자 생존이죠. 스폰서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하나하나 적고
심지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초보 때는 스폰서님이 하시는 말씀을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서 이 스폰서님이 내 소비자를 처음 만나러 갔을 때 어떤 멘트를 시작하는지, 그리고 마무리 멘트는 어떻게 하는지 이걸 녹음을 하고 적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들이 갔을 때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잘 적어놨다가, 물론 소비자의 성향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소비자들의 제품만 쓰는 분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보상 플랜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놨다가 제가 내 소비자를 만나러 갔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제 파트너 사장님이 후원을 요청하셔서 소비자를 만나러 갔었는데요. 소비자를 만나러 갔었는데 그 소비자는 어땠냐면은 저도 어제 처음이었고요. 제 파트너 사장님도 처음 만나러 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갔는데 심지어 남자분이셨거든요. 남자분이셨는데 남자분들은 보상 플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 남자분에게 보상 플랜을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뭘 그리 설명을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애터미는 아메이하고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했더니 이분이 그럼 간단하게 한번 해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보상 플랜 특장점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처음에 관심 없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애터미를 검색을 해봤다고 하십니다. 네이버에. 그래서 애터미가 아웨이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초보였으면은 그만둬라라고, 안 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만을 뒀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네이버에 애터미를 검색했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입니다. 부사장님, 내일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사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사업 설명회 소장님이 한번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 사업 설명회 들으면 이 애터미에 대해서, 문화와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전반적인 걸 다는 알 수 없지만 조금은 알 수 있는,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언제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2시부터 3시까지 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초보였다면, 소비자를 몇 명 안 만났다면 하지 마라고 했을 때 네 하고 딱 뛰어 있을 건데, 이런 것도 사업 설명이나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나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사람 성향과 이 사람들의 그냥 거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보들도 여러 번 그냥 내 애터미 한다, 이것도 사업 설명회. 내 애터미 했어, 수당 받는다, 이것도 사업 설명회. 그냥 여러 번 해보세요. 거절이 두려워서 그냥 안 하면은 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사업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거는 이제 다 끝났는데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수민 팀장님은 굉장히 제가 보니까 초대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쵸? 사업 설명을 초대를 하려면 사업 설명을 해야만이 초대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소비자들을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 설명을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저 맞죠? 저 부르신 거. 네네, 이수민 팀장님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오늘 그 이시영 국장님 사업 설명을 정말 오늘 잘 들었다고 생각을 한 게, 거창하게 STP를 처음에 8코어 중에서
좀 제일 헷갈렸던 게 STP가 뭐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초보 때부터 STP를 하고 있었던 거를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거창하게 생각을 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업하면서 그 사업 설명 같은 거 우리 많이 듣잖아요. 오늘도 2시에 있지만. 근데 그거를 꼭 공부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아까 첫 번째 얘기하셨던 내가 먼저 그 열정을 갖고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게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하다.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 내가 주눅이 들어있거나 이제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거나 이제 그렇게 얘기가 들어가면 그 자체가 이미 그분들이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고 있으면 많이 눈빛도 흔들리고 그분들도 나를 아마 그걸 느끼고 그게 비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열정을 갖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소비자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소비자가 듣고 싶은 얘기, 예, 소비자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듣고 싶어 하는데 그 결국은 사업 설명이 막 거창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제일 먼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현장에서 말을 많이 해서 오늘은 입 꼭 다물고 말을 들어만 주자라고 이제 하고 가는데, 제가 90% 얘기를 다 하고 와서 항상 반성을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제 딴에는 그 사람 눈빛을 보면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꾸 실수를 해요. 그 사람이, 아,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이래서 막 이제 내 열정을 너무 많이 쏟아부으니까 그 사람이 상대방을 자꾸 다음부터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관심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비전 제시를 다음에 갈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파악을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수민 팀장님, 열정이 가득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열정이, 팀장님의 열정이 그대로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 초대도 잘 되시고, 소비자 이야기 조금만 더 많이 들어주시면, 이수민 팀장님은 퍼펙트 하십니다. 이수민 팀장님 사업 승승장구하시라고 박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55분이네요. 한 분만 더 이야기 잠깐 3분 스피치 듣고, 네. 너무너무 오늘 이쁘게 앉아 계시는 강은영 팀장님, 표정이 엄마나 나를 절대 안 시킬 줄 알았는데 라고 표정이 그러시네. 간단하게 듣고 오늘 조회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특별히 사업 설명, 예전에 처음에는 우리 그 도예국장님께서 사업 설명할 거를 한 15분 정도 분량으로 애터미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뭐 등등 제품, 내가 반한 제품, 그 다음에 뭐 비전 등등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적어봐라 해가지고 15분 가량의 사업 설명을 적었어요. 그걸 핸드폰에 그 노트에도 저장해 놓고 이제 일반 노트에도 제가 메모를 해 놓고 기본적으로 그 매뉴얼을 가지고 이제 고객들을 만나면 그 15분 동안의 사업 설명을 체계적으로 하기에는 그 상황들이 다 다르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아까 시영국장님처럼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비전 쪽으로 조금 뭐 3분, 5분 시간에 맞춰서 그 사람 상황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제품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제품에 관련하여 또는 사업 설명, 마케팅 플랜 쪽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케팅 플랜 쪽을 이렇게 그 사람 상황에 맞춰서 짧게 그냥 쉽게 초대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냥 초대를 하여 너무 부담을 주면 그분들도 아직까지 인식이 좀 다단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볍게 쉽게 툭툭 던집니다. 툭툭 네. 던져가지고 그냥 반응이 크게 거부 반응이 없으면 같이 들어보자 하면 또 쉽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이제 꾸준한 신뢰관계가 먼저 되어 있어야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가볍게 쉽게 잘 던지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영 팀장님의 소비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강은영 팀장님은 너무 또박또박 그리고 자세하게 쉽게 애터미를 소개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비결은 쉽게 그냥 가볍게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편안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초대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강은영 팀장님도 승승장구하시라고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